안녕하세요. 저는 구원투수분이 참 많죠. 감사합니다. 아랫께도 김도반님 오셔서 하실 때 어제 감사하다는 말을 뺀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는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한데 참 이럴 때, 제가 막힐 때 이렇게 이제 구원투수로 한 번씩 나서주시면 참 감사한데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게 뭘 하나를 고민을 하시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겸손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겸손은 옛날에 이제 처음에 물 공부를 생각할 때 물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니 겸손이요, 막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공치사 하지 않으니 겸손이요,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건 물에서 비유를 해보고 사람한테 와봤더니 화내지 않음이 겸손이요, 성내지 않음이 겸손이요, 욕심내지 않음이 겸손이요, 이런 또 이렇게 또 공부를 참 많이 해봤어요. 지적질하지 않으니 겸손이요, 아는 척하지 않으니 겸손이요, 받아들일 줄 아니 겸손이요, 막 이렇게 많이 또 공부를 잡았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제가 이제 또 겸손에 대한, 겸손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어도 사실 촬영을 한번 해보면 내가 촬영하기 전에 하려고 했던 말과 말이 정말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촬영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니 겸손이요, 내가 먼저 부탁할 줄 아는 게 겸손이잖아요. 내가 먼저 물어볼 줄 아는 게 겸손이요,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니 겸손이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할 줄 아니 겸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겸손이 아닐까,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라 했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또 겸손해서 감사로 넘어가는데요.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더 감사한 부분들은, 아니 오늘 얘기하고 오늘 그냥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요, 아니 저에게는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냐면, 밤 12시면 어때요? 밤 1시면 어때요? 11시면 어때요? 뭘 드시고 전화하시면 어때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나한테도 이렇게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실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긴 적이 참 많았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일일이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생각이 안 났었는데요. 도마님이 하실 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오늘이 하지더라고요. 해가 가장 긴 날, 가장 길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가장 일찍 떠서 가장 늦게 지겠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해 일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직, 제가 이제 그 동해에 해를 보러 갔을 때는 해가 항상 멀리서 작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대요. 하지에 가면 해가 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애국가에서처럼 그렇게 해가 떠오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 모습을 못 봤는데 하지 가까이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건 그 작게 떠오르는 해이기 때문에 해의 일생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봤다기보다 저 혼자 생각을 해봤죠. 저렇게 작게 뜰 때는 어둠이 길잖아요. 저 어둠을 고통이라 생각했고, 고난과 역경이라 생각했고, 힘든 일이었다 생각했고, 사실 보이지 않는
않는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옛날 사극에 보면 임금님이 가시는 길에 항상 등을 켜들고 먼저 이렇게 밝혀주시잖아요. 우리 일에도 그런 게 아닌가. 우리 이 일도 보이지 않는 어떤 도반님이 얘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이 정말 어렵다. 알 수가 없다. 알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밟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돌부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 보이는 세상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버릇이 얼마나 고치기가 힘들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할까. 이 버릇이 나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 버릇도 정말 고치고 싶은 버릇들 많잖아요. 이 버릇도 고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한번 고치고 살고 싶잖아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가 저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뚫고 나왔을 때는 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작은 모습으로 나왔으나 저녁에 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저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사실 공기도 없으면 살 수 없다 하지만 살 수 없지만 해가 없는 암흑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생각을 하면 이거는 상상이 할 수도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잖아요. 물론 과학이 발전해서 해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놓고 그냥 그렇게 제가 공부 잡은 걸로 본다면 그래서 해가 높이 떠올랐을 때가 정오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때가 진짜 우리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내 일생을 충분히 마쳤다면 질 때의 서산에 질 때의 저 해의 모습은 어떤가. 너무나 붉고 크고 온 세상을 물들이잖아요. 남해안 그때 이제 공부를 갔었는데요. 바다도 물들이고 산도 물들이고 하늘도 물들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나도 우리도 모두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의 일생 충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갈 때는 저런 모습으로 지면 어떨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얼마 전에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숫자에도 이런 공부를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한번 잡아보잖아요. 그래서 3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이란 그냥 한글로 보면 4에다가 밑에 미음이 있죠. 그래서 3이에요. 짧게 읽으면 3이지만 길게 읽으면 3 이렇게 되더라고요. 삶이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삶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미음이잖아요. 미음은 말에서 모든 게 시작되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말이고요. 기쁘게 하는 것도 말이고 나의 어려움을 내가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말이잖아요. 말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실 물 공부에 부딪히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아가면 좋지요. 근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해서 우리 많이 부딪히잖아요. 사소하게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보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가 많으니까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사고가 크게 나기도 하고 이 부딪히면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작게나 크게나. 그런데 이 부딪힘이 언제가 제일 아플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로 부딪힐 때 내 가슴이 탁탁 막히죠. 우리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참 이상하게 이런 말들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이 공부도 특별하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사업을 저렇게 잘하고 사업뿐 아니라 하는 일이 저렇게 술술 잘 풀리고 참 희한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가 좋았을까요? 인간성이 좋았겠죠. 인간성이 인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참 어느 곳에 가서나 두루두루 모나지 않게 이런 삶을 살아서 저렇게 잘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침대 모서리에 잘 부딪히는 거는 뭐가 나 있어서나
있었잖아요. 저기에. 그래서 우리 공부는 사실 이 모남을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 그렇게 내가 나의 생각이 나의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해도 동글동글하고 달도 동글동글하고 공도 동글동글하고 전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기 울산 저쪽에 무슨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한번 따라가 봤었어요. 친구들 따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우리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모두 모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약돌이 모든 조약돌이 동글동글동글하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이쁘다라고 특이하네 하고 왔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이렇게 모난 돌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게 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 공부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구나. 물 공부가 나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부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삶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해봤고 해에 대한 일생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재산이 많았으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진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럼 이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나의 인성을 갖추어 항상 내가 낮은 곳에 있기를.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모든 분들은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능력을 받거나 메시지를 받거나 아니 어떤 기운을 받아서 내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낮은 곳에서. 왜? 저는 비록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거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해줄 건 없지만 제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진다면 저는 기꺼이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이게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천부경들을 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시무시일로 시작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나더라. 그래서 하나더라. 하나가 맞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말들은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데 이 과정을 너는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내용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도 나름 그 중간중간의 내용을 저의 천부경인 거죠. 저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저도 생각해 본 거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 남은 일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하지로 인해서 그런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런 나눔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